이제야 건가? 드득. 막 엔진이 막 좌우로 막 난리 났어. 야, 증상이 되게 특이하네. 네, 안녕하세요. 원모터스 윤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BMW 520D. 진짜 많이 굴러다니는 차량이죠. 소비자분들이 이제 가성비도 좋고 연비도 잘 나오고 해서 많이 타시는 차량인데, 지금 520D 같은 경우는 뭐 체인 끊어짐이나 EGR 밸브 막힘, DPF 막힘, 그 다음에 연료 라인 쇳가루, 이런 증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엔진 진동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520D가 엔진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배기 쪽 엔진 마운트가 금방 나가요. 머플러에 행거가 없어서 진동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진동이 약간 틀렸어요. 저희한테 입고됐을 때. 근데 이런저런 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일단은 이 차는 흡기 클리닝 했고요, 인젝터 재생했고, DPF 클리닝 했고, 그리고 엔진 마운트 교환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을 신품으로 교환한 차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년간 계속 수리를 해왔는데, 지금 이 차가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원모터스에 연락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차가 입고가 됐는데 엔진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엔진 상태가 좋고 서비스 데이터도 좋은 상태에서는 뭘 확인할 수가 없으니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면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돌려서 가시다가 다시 오셨어요. 자, 엔진 마운트나 뭐 이런 쪽은 규칙적인 진동이에요. 달달달달달달달, 여기 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휘발유 차량이 부조하듯이 말짱하다가 푸드득 떨고, 말짱하다가 떨고, 말짱하다가 떨고, 이제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쪽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뭐 EGR 밸브도 점검하고 공기 쪽도 점검하고 각종 서비스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을 했고, 엔진 바란스도 이상 없는 걸 확인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점을 찾았어요. 차주분도 같이 계셨고 한 30-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프트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입고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입고가 된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DPF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DPF를 할 때 클리닝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DPF가 왜 막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클리닝해서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실제 차압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 그냥 DPF 클리닝을 하고 말죠. 근데 원래는 실질적으로 차압 센서 데이터와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전단에다가 게이지를 걸어서 진짜 차압이 걸리는지 그 두 개를 비교해보면 차압 센서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게이지에서는 뭐 10이 나오는데 지금 그 서비스 데이터에서는 지금 뭐 30이 나온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안 막힌 거잖아요. 그럼 차압 센서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DPF가 막히거나 뭔가 그런 문제를 구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배압이 걸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건 처음인데, 배압을 제거하니까 증상이 그냥 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DPF를 뜯어서 다른 키로수 짧은 중고 부품으로 교환을 하고 이 DPF를 한번 뜯어볼 거예요. 이제 DPF 구조도 볼 겸,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막혔길래 지금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지금 클리닝, DPF 클리닝도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됐는지 DPF를 한번 분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 레슬링 선수 같아. 예전에 이왕표랑 같이 다니던. 작살나지? 뭐지? 자, 일단 520D에서 DPF를 탈거한 상태예요. 이게 원래 거고, 이제 이게 키로수 얼마 안 된 중고, 요걸로 교환을 할 거예요. 보이나? 이렇게 까만 면이 좀 쌓여 있는데 뒤에서 내려가 있어. 얘는 저 하얀 알갱이들이 있어. 하얀 알갱이들. 자, 요거 한번 분해해서 해분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걸 왜 풀렀어, 이 비오빗이나. 아.
우와, 언박싱이다. 자, 그 1년간 고생했던 차량 DPF를 한번 열어봤어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서. 자, 이 DPF 구조는 이제 DOC랑 DPF랑 이제 같이 달린 차량인데, 지금 DOC는 이제 총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분해한 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전면, 여기는 후면. 요거는 이제 까만 면 엄청 떨어지네. 이게 DOC라는 부품이에요. 산화 총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DPF인데, 이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 까맣게 돼 있네. 따고 싶은데 이거 뒷면을 봐서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걸 반을 한번 또 쪼개봐야겠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차압이 왜 걸렸는지. 보통 이제 DPF가 여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쪽 DOC하고 이쪽 사이에 압력이 걸리게 돼 있어요. 차압 전단은 이쪽에서 측정하는 애 있고 이쪽에서 측정하는 애 있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이쪽으로 막혀서 압력이 걸리나 이쪽으로 막혀서 압력이 걸리나 똑같은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단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다음 이게 뭐지? DOC랑 DPF가 같이 달려있는 타입이 뭐더라? 뭐라 그러더라? 우리 정철이가 DJ DOC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게 두 개가 같이 달려있는 타입이에요. 지금 DPF를 한번 다시 반 잘라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이거 어떻게 자르지? 아니야. 아니라고. 삐딱하게 잘랐어. 야, 이거는 진짜 뚫릴 수가 없다. 문제가 그거야. 그러니까 그냥 장비를 뚫기만 하면 뭐하냐고. 실질적으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를 확인을 안 하는데. 맞아, 아니야? 뚫었으면 실질적으로 뚫렸는지 막히는 요인은 없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렵지. 그게 어려워. 아씨, 조명이 형, 빨리 에어컨 만들어. 이거 될까? 야, 딱 일자로 커팅이 안 되네, 이쁘게. 자, 이 구조상 이거 구멍 하나 막혀 있고 하나 뚫려 있는데, 이게 마지막 끝단에 가면 여기 막혀 있다고. 그럼 여기 갈색이 이렇게 쌓여. 이거는 아무리 뒤에서 뚫어도 뚫리지가 않아. 계속 이 밑에는 끝단에는 계속 쌓이게 돼 있다고, 이게. 그래서 DPF는 일정 킬로수가 되면 뭐 물로 뚫고 뭐 열을 가해서 뚫고 될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이 갈색이 뚫리지가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DPF를 뚫는 사람들이 그 전에 전단의 압력을 측정을 하고, 왜냐면 센서가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DPF를 뚫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뚫렸는지, 차압이 안 걸렸는지를 원래는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들 그냥 DPF 막혔으니까 그냥 뚫고 끝인데, 그걸 하면서 뭐 EGR 밸브 때문에 막혔는지, 온도 센서가 작동을 안 해서 재생이 못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차압 센서가 나갔는지, 차압 센서가 정상 작동을 해서 지금 감지를 제대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 요런 거 해본. 요거는 이제 해본이라 그러는데, 이런 해본들이 지금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이 해본들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 근데 DPF를 뚫는다고 해서 이 해본을 다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만 뚫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DPF를 뚫는다는 걸 일단 정상적으로 뚫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 킬로수가 넘어가고 DPF를 클리닝을 해도 뭐 압력이 나아지지 않는다거나 DPF 손상이 있다고 하면 DPF를 교환해야 돼. DPF를 교환하는 주기는 20만에서 30만 사이 정도에는 교환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을 신품으로 교환했던 차고,
그 다음에 1년간 흡기 클리닝, DPF, 인젝터 클리닝, 뭐 누유 작업부터 시작해서 안 한 게 없어요. 근데 1년 동안 그 떨림이 해결이 안 돼서 저희 원모터스에 왔는데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도 그냥 출고를 했어요. 이 상태로는 차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부조가 생겨서 다시 입고가 됐고, 그때 저희가 증상을 확인했을 때 진단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뭐 쉽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점검하다 보니까 또 한 30분 만에 찾게 됐는데,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DPF를 교환하고 증상이 해결이 됐다고, 증상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이걸 한번 분해해 본 거예요. 지금 나간 지 한 4, 5일 된 것 같은데, 5일 정도?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증상이 없는 건 없는 거거든요. 뭐 3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나타났다고 하니까 지금 안산에서 먼 길 오셨는데 저도 뭐 한 번에 잘 해결이 돼서 뭐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DPF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일정 키로수가 되면 DPF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는 뭐 갖고 있는 중고로 교환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DPF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00% 뜰 수는 없어요. 어떤 장비를 갖고 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압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버너로 가열해서 에어로 때리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게 약품으로 불려서 그렇게 어떤 방식을 써도 이 구조상 이 DPF를 다 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DPF를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힘이 발생을 하거나 뚫리지가 않고 경고등이 계속 들어오거나, 근데 그거는 센서가 이상 없다는 가정하에, 실제 압력이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DPF를 교환 진행하시면 됩니다. 요새 뭐 재생도 있어갖고 이걸 따가지고 요거를 신품을 다른 걸 집어넣어갖고 이제 재생을 하기도 해요. DPF 재생도 있고 하니까 뭐 클리닝해서 안 되면 이제 재생품으로 교환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체 정품이 좋아요. 솔직히 좋긴 해요. 금액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는 중고 부품으로 저희는 DPF를 해결했습니다.